생활백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레미 송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이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분만 옆에 계시면은 머리 아픈 거 두통 어디론가 싹 사라질 수 있는 바로 그분 계십니다. 네, 턱관절 전문의 되시는 김영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전 시간에 예. 그 두통과 턱관절의 어떤 상관관계를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예. 예를 들어 이제 한국을 좀 왔다 갔다 하시는 예. 분들 많이 계세요. 많죠. 근데 예. 가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나 비행기 타는 거 두려워. 왜 그렇습니까? 비행기 탈 때마다 지상에 있을 때는 전혀 발견치 않았던 지금 말씀하셨던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이가 또 아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증후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배 타고 한국 갈 수는 없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 두통과 치통을 크게 뭐 나눌 수는 없겠지만 네. 치통, 저희 치과 의사다 보니까 치통에서는 보통 그게 압력 때문이세요. 보통 기압이요. 기압이요. 보통 저희들이 보면 기압이라는 것이 이제 비행기를 타시면 기압이 줄게 되는데요. 당연하겠죠. 올라갈수록. 예, 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몸 안에도 일종의 압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팽창을 하게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치통이라는 것이 그 이빨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신경이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고름이라든지 그런 물들이 차서 우리가 이게 신경치료 미국에서 많이 하는 네. 그런 신경에 고름이 차는 경우에는 이에 고름이 차서 약간 안쪽에 뼈 안에 있는 경우는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이런 것들이 압력에 의해서 팽창을 막 하게 되죠. 그 비행기 고공에서 터질 수도 있겠네요. 터질 수도 있죠. 근데 흔치 않지만 네. 그런 것들이 터지기 전에 굉장한 통증을 느끼는 게 그 보통 저희들이 모든 피부라든지 우리가 종기가 나면 네. 피부가 좀 불편하고 뻐근하게 느끼는 게 종기 안에 있는 압력, 고름 이런 것들이 피부를 눌러서 압점을 누르고 해서 통점식으로 같이 눌러서 그 아픔을 느끼는 건데 입안에 똑같아요. 입안에 종기 나듯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입안에 이빨 안에 있는 그런 그 퍼스들이 압력 때문에 커지면서 치통이 굉장히 심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들 그 풍선 같은 거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 예. 고공에서 터진다는 예, 게 예. 바로 그런 예, 현상과 그쵸. 비슷한 예, 예, 거군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프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한국이라든지 외국을 오래 가시는 분들은 특히 미리 큰 충치 같은 거 있으면 미리미리 치료를 하고 발치할 거 있으면 발치를 하고 네. 그래서 거기에 또 많이 조금 부합되는 얘기가 사랑니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앞에 이제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안 아팠다가 그쪽에 올라오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고 뭐 비행기 타기 위해서 사랑니 뽑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네. 사랑니에 무슨 좀 약간 염증이 있다거나 조금 그러니까 한국 가시기 전에 여행 가시기 전에 치과 선생님이 이거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미리 또 왜냐면 또 사랑니 뽑고 또 금방 비행기 못 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비행기 이렇게 가는 도중에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거기서 갑질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여기 아프니까 술을 많이 먹고 피곤하고 그런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미리 준비를 다 해주시고 가시면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미국 생활을 오래 했지만 네. 좀 더 불행하기 힘든 게 저 미국 생활이랑 한국 생활이 좀 틀린 게 다들 바쁘세요. 그리고 보통 한국 가시기 전에는 보통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 거의 없고요. 전날까지 일 열심히 하시다가 밤새 짐 싸가지고 그냥 밤새 짐 싸고 비행기에서 자고 가겠다고 피로를 풀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부분 그렇게 그런 하시죠. 생각하고 예, 예.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치과 치료를 미리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하지만 미리미리 그거를 만약 비행기에서 아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치과도 없고 비행기 그러니까요. 안에서 네. 그러니까 너무 심하신 경우는 미리미리 하실 수 미리 한 3개월 전에 미리 네. 치료하시고 네. 그다음에 한국 가셔서 이제 재밌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오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그러한 증후군이 조금 경험하신 분들은 예. 그 비행기 타고 여행 가시기 전에 예. 우리 김영태 박사님을 한번 좀 뵙고 가는 게 낫다. 전화 한번 주시고 근데 또 아프시다가 비행기 내리면 그러신 분들은 기압 때문에 아프신 분들은 내리면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또 잊어버리세요. 야,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또 잊어버리고 하시다가 또 그러니까 사실 이런 병명이 있습니까? 비행기 기내에서. 한국에서는 그게 항공기 그게 통증이라 그러나 뭐 그래요? 치통이라 그러나 그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난 전혀 못 들어봤거든요. 미국에서는 toothache on the plane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거.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기압차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산행을 한다든지 비행기만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기압의 차이. 산행 하이킹 할 때도 이런 그렇죠. 증상을 그럴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나요? 예. 또 그럴 수가 있는 게 거기도 산 높이 올라가면은 또 기온이 되게 기압이 또 낮아지거든요. 네, 스키 탈 때. 네. 뭐 이런 경우 있으면 치통을 한 번 정도 느껴본 적이 있으시면 사람의 치통이라는 것이 재생의 역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시는 것이 안 아플 때 치료하시는 것이 더 좋으세요. 그래서 조금 그런 증변이 있으면 빨리 오셔서 네. 치과를 방문하고 고치셔야지 또 다음 때까지 안 아프다고 또 막 버티고 계시다가 또 다시 또 아픈 그런 반복하는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성, 남성 성별에도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글쎄요, 어떤 면에서는 페인 자체가 그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페인 자체가 여성들이 조금 남성보다 더 강하대요. 느끼는 게 똑같이 맞아도 좀 강한 것 같아요. 여성들이 네. 좀 참는 게 더 강한데 또 그걸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여성들 호르몬 때문에 아플 확률이 더 많대요. 남성들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이 아프다 그러면 진짜 아픈 거고요. 네. 여성들이 아프다 그러면 좀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아픔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전달이 적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정말 아픈지 안 아픈지 꾀병인지 막 헷갈리는 경우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글쎄요, 하여튼 남성이든 여성이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봐요. 제가 이제 오늘 우리 턱관절 전문의 되시는 우리 김현태 박사님하고 또 인터뷰한다고 하다 보니까 내 이제 아는 지인 친구가 그거를 좀 물어보더라고요. 좀 제발 좀 여쭤봤으면 그게 뭐냐면 간혹가다 이런 치통이나 뭐 어떤 이해 치료 때문에 한국을 일부러 가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잖아요. 그게 이제 비용 절감이라는 뭔가 때문에. 근데 예. 어떻습니까? 우리 박사님 보시기에는 글쎄요, 실제로 저도 세이브할 수 있습니까? 세이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비행기 값도 요즘에 굉장히 비싸요. 네, 뭐 1,500불 막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많으신 분들이 한국만 가면 모든 것이 다 엄청나게 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곰곰이 비교해 보니까 그런 경우 너무 많아서요. 다음 미국에서는 조금 가격이 한국보다 조금 좀 훨씬 비싼 거, 조금보다 훨씬 비싼 게 신경치료. 우리가 루커널이라고 하는 신경치료가 네. 미국에 비해서 한국이 한 3분의 1에서 많게는 10분의 1 정도로 싸고요. 네. 왜냐하면 신경치료는 한국에 또 보험 있으시면 커버가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신경치료가 그렇고 그다음에 이 뽑는 거. 한국에서는 뭐 몇만 원 주면 예를 들어서 100불, 200불이면 충분히 뽑는데 네. 미국에서는 어떤 면에 3, 400불 경우도 있고 막 이런 좀 맞습니다. 비싸죠. 네, 네. 그 두 가지 외에는 나머지는 크라운이라든지 브리지라든지 그런 거는 미국이랑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꾸로 그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 가신다는 거는 결국은 비행기 값이 더 드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시는 김에 이것도 보고 여행도 하고 이도 치료하고 다 하신다 그러시면 저는 찬성을 하지만 뭐 특히 유학생 같은 경우 이가 너무 아픈데 여기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물론 한국 친구를 만나는 거 좋겠지만 그 치료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조금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조금 생각해 예.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요걸 조금 다른 쪽으로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경치료가 사실 미국이 더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신경치료에 들어가는 힘은 미국이 더 신경 써서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예를 들어서 5분 안에 빨리빨리 끝내고요. 왜냐면 네. 그만큼 수익이 없다는 얘기는 좀 빨리빨리 하려는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래서 잘못되면 뽑으면 되니까. 안 달래 안 예. 달래. 네. 미국은 빨리. 돈을 받기 때문에 잘못이 생기면 그러면 환자한테 얼마나 치과 선생님들이 컴플레인을 받고 네. 돈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렇게 안 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신경 써서 하시고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또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네. 하여튼 한국에서 치과 치료가 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 봅니다. 사실 이제 지금이 이제 8월 달 아니겠습니까? 2010년 8월 달이면 이제 뭐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처럼 이게 휴가철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뭐 비행기를 타던 그 뭐 자동차 운전을 하던데 대부분 이제 우리 도메스틱 같은 경우에도 뉴욕을 가던 다 비행기를 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안고 가는 건데 자 이런 경우에도 좀 레코멘드 해주셔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여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베이케이션 여행이잖아요. 물론 비즈니스 트립도 있지만 네. 즐거운 여행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리덕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여행 가는 거가 어떤 경우는 가족끼리 가는 경우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뭐 준비하느랴 뭐 하느랴 데리고 가느랴 애들 네, 데리고 가는 네.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리덕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지금은 턱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지만 좀 이따 제가 이제 여행과 턱에 관해서는 네, 말씀드릴 텐데 거기에 굉장한 역할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비행기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비행기 아시다시피 다 비즈니스 타고 싶지만 다 이코노믹 타고 다니시잖아요. 네. 거기 불편해요. 미국에도 4-5시간, 13시간 비행기 타게 되면 불편하게 좁은 자리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복도도 좁으니까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네, 네. 그러다 보면서 여러 가지 다른 습관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를 문다든지 또 짐 싸느라고 잠을 못 자가지고 거기서 졸다가 이를 깨무는 습관도 든다든지 네. 그럼으로써 이제 이에 데미지를 주기도 하고 턱에 데미지를 주기도 하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스트레스 리덕션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럼에도 조금 더 안심하고 싶다 그러면 저도 약은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이부프로펜이나 타이레놀 거 미리 조금 드시고 가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팁일 수도 예, 있겠네요. 특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뭐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 아시겠지만 비행기에서 막 애들 울고 그러면 짜증나서 우는 것도 있지만 정말 아파서 우는 경우 귀가 아프거나 아파서 우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링돼 가지고 우는 게 아니고 실제 아파서 우는 경우도 많죠. 압력 때문에. 그러면 정말 난감해요. 부모님도 힘들고 주변의 승객들도 너무 힘들고 스튜어디스들도 너무 힘들고 어떤 항공사는 애가 너무 우니까 수면제 먹이라고. 예, 맞아요. 그래서 감기약식으로 많이 먹이기도 하고 보통 그게 뭐 너무 어린애는 절대 안 되고요. 그게 어떻게 나이가 있습니까? 보통 제가 이렇게 보니까 4살부터 5살 그 사이까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콧물약, 알러지약 말고요. 콧물약 이런 것들은 많이 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지 않고 6살 정도 되면 그때서부터 주기 시작하는 건데 물론 큰 애들은 이제 그런 거 먹여서 조금 졸게 하면 뭐 몸에 큰 데미지는 없겠지만 네.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그걸 못 쓰지 자는 거를 못 쓰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좀 미리 조금 타이레놀 조금 먹이거나 그렇게 해서 그게 미리 가면 아파서 원인이 될 수 그쵸. 있어야 되겠군요. 예. 그리고 타이레놀이나 아이부프로펜이 이제 그 보통 혈관들을 조금 팽창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기압의 변화에 의해서 조금 덜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면에서 자주는 아니겠지만 가끔 여행 가시면은 그 정도는 저도 그 재미있는 여행을 위해서는 좀 애들한테 조금 먹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가족 단위로 여행을 하시든 예.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행하시든 예. 사전에 아무튼간에 우리 김현태 박사님하고 한번 사전에 좀 예. 여러 가지 준비하고 가는 거가 나쁘진 않겠네요. 예, 그렇죠. 뭐 전화 한 통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물론 제가 무슨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는 데까지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은 실제 이 두통이나 치통의 그 모든 원인이 네. 턱관절하고 직관적인 많이 퍼센트가 연관돼 연관돼 있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지금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니 무슨 치과 의사가 턱관절과 두통 이런 걸 하나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건 아마 앞에 보시고 그 자막에 우리 저 박사님 저 턱관절 의사가 아니라면은 아마 신경내과 선생님이라고 생각할 수 예.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앞에 이제 제 올려놓은 거 영상 보시면 이해는 하실 거고요. 네. 정말 턱이랑 연관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런 경우도 어떤 면에서는 메디칼 닥터 선생님들도 모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예, 선생님들은 너무나 컨트롤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스페셜라이즈 오랄 메디슨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도움을 줄 수는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좀 종합편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턱관절과 여행의 예. 어떤 종합편. 그렇죠. 이제 네. 그게 가장 키포인트인데 네. 사실 턱관절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여행이라는 것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행 가는 동안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떠나시는 분들 스트레스를 계시고요. 풀라고 가는 목적이니까. 네. 계획할 때만 기쁘고 정말 떠날 때는 정말 스트레스 막 공항에서 기다리랴 짐 들랴 그런 것 때문에 또 자리 때문에 네. 그러면서 많으신 분들이 비행기 안에서 좁게 가시느라고 굉장히 불편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한 3-4시간만 가면 막 허리도 불편하고 막 네. 온몸이 막 삭신이 쑤셔서 이러신 분들은 움직여야 되지만 비즈니스 타고 가지 않아요? 아니 이카노미 비즈니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가서 이렇게 보면 복도도 좁기 때문에 네. 사람들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젊은 사람이 왔다 갔다 거릴 수도 그러니까 없고 창가에 앉을 분들은 또 더 고민이 많아요. 예, 화장실 맞아요. 할 때마다 두 분을 또 건너가야 맞아요. 되니까. 네. 저는 무조건 복도로 가지만 네. 복도에 앉지만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막 그 졸는 또 거기서 텔레비전 보시면서 또 졸기도 하시고 불편하시고 짜증도 나시고 하시는 과정에서 또 보통 이 턱에 무리를 가는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무의식 중에 든다면. 살 이를 문다든지 뭐 과자 같은 걸 좀 드신다든지 손톱을 뜯는다든지 뭔지 모르는 그런 습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개개인의 패턴들이네요. 패턴 예.
그러다 보면 거기서부터 첫 번째로는 정말 이가 데미지를 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까처럼 잠깐 얘기했지만 치통이 올 수도 있고요. 네. 또 반대쪽으로 턱의 근육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턱에 무리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반대쪽으로 그 턱이랑 긴장성 두통이랑 연관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긴장성 두통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사실 또 기압 때문에 마이그레인이 올 수가 있어요. 편두통. 기압 자체로 인해서도 기압이 기압 때문에 또 스트레스 때문에 기압이 또 낮아지면 그 편두통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마다 편두통 때문에 어쩔 수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하여튼 편두통은 속이 미식미식한 거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과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턱과 그다음에 두통, 네. 그다음에 또 자세가 고개를 조금 이렇게 좁다 보니까 목 뒤에서부터 목 서비컬에서부터 헤드액이 올라올 수 있어요. 목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 또 헤드액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또 아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첫 레코멘데이션은 좀 스트레칭 중간에 쉬셔서 스트레칭, 목 스트레칭, 몸도 좀 푸시고. 아니면 그때 우리 한번 가르쳐 주셨던 입의 국민체조. 예, 맞아요. 혀. 이 혀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6초 정도 있으면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근육은 턱이랑 두통은 줄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목 운동. 보통 목은 저희가 이렇게 옆 좌우로 천천히 움직임으로써 목의 근육들을 푸는 운동들. 천천히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어떤 빨리- 사람은 딱 해가지고 정말 예. 꺾이는 분 봤어요. 예, 뚝뚝 소리 나는데 뚝뚝.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천천히 근육은 스트레칭이라는 것이 뭐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하심으로써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전 시간에 또 뭐 이렇게 차가운 거 뜨거운 맞아요. 거 되는 것도 예. 그때 레코멘드 예,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에서는 뜨거운 거 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가운 뭐 콕이라든지 이런 거를 캔으로 주시는 거 시원한 걸 달라 그러면 얼음 주머니 달라 그러셔서 네. 그걸 갖다 목에다 대고 계시든지 불편한데 대고 계시면 훨씬 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과 턱관절이 이런 정말 밀접한 관계가 그렇죠. 있군요. 제 실례로 제 환자들이 9월 달에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 오셔서 네.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턱관절이 환자였다가 네. 이제 미국인 동안에 이제 컨트롤 했다가 중간에 한국을 다녀오시고 나서 다시 재발하시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로는 또 여행을 갔다 오시고 나서부터 턱관절이 시작하시는 분들. 거꾸로. 예, 거꾸로. 또 어떤 분들은 여행지 가셔서 그 다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여행은 완전히 죽쓰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상식만 아시면 네. 좀 날 텐데 여러 가지 본인의 습관 때문에 나는 경우들이 근데 대부분이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머리에 우리가 꼭 킵해야 될 거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치통이나 두통이 예. 있을 경우에 약을 먹일 수 있는 나이가 예, 보통 그 아이부프로펜은 몰추리는 상관없지만 네. 어린애들도 먹이거든요. 열 때문에. 네. 하지만 나머지 우리가 얘기하는 항히스타민제, 감기약, 콧물 때문에 약간 그 먹이면 약간 졸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4살 이상, 제가 알기로는 5살, 6살 그 정도야 돼야 되는 시작을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약 박스에 써 있어요. 아 그렇게 예, 네, 예. 디렉션이 있군요. 예, 예. 네. 그래서 네. 그 이후에는 꼭 의사한테 먹이라고 돼 있지만 제가 이렇게 리서치해 본 결과 그렇게 애들한테는 권장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아, 너무 어린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실해 보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타이레놀, 몰추린 이런 것이 우리들이 역할들이 많거든요. 보통 열을 줄이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을 줄이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진통 역할도 있고요. 네. 애들 같은 경우는 기압의 차이에서 불편한 것들이 이 혈관이 늘어나면서 조금 줄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이 양보 말씀해 주신 거니까 아까 우리 그 두통에 관련된 어떤 치료 방법이 크게 세 타입이라 그러셨잖아요. 예. 장치, 보톡스, 약물. 예. 자 임산부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 임산부일 경우에는 저는 보톡스가 사실은 임산부가 맞아도 돼요. 아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임산부니까 그 아니, 안전 임산부가 캐테고리는 막 있어요. 너무나 머리가 아플 예. 경우에. 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그 어떠한 아기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한 아기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들이 블레임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스트레스 무슨 약 그때 내 감기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 그때 약을 한 번 먹었는데 이게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야? 모든 블레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 저는 권장치 않아서 일단 임산부일 때는 얼음찜질 그거는 뭐 얼음찜질이나 온찜질 이런 거 정말 레코멘드 하고요. 네. 저는 차라리 약보다는 스트레칭이라든지 구강장치라든지 구강장치 쪽으로. 예, 이렇게 그 물리적으로 태아에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예, 그런 쪽으로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하죠. 물론 보톡스가 맞았다고 태아하고는 직접 관계 없어요. 관계는 없지만 없어요. 예. 그래도 우리 박사님은 그거보다는
장치나 태하고 정말 관계없는 예. 그런 쪽의 치료 방법을 예. 선택하신다. 사실 또 제 한국 보통 일반적인 한국 분들한테 임산부한테 그러니까 관련이 없다고 하셔도 절대 맞으신 분 없으세요. 아 그래요? 절대 안 하세요. 뭐 감기약도 안 드시는데요. 뭐 코 훌쩍훌쩍거리면서. 네. 그래서 되게 한국 분들은 워낙 자기 분들을 그러니까 자녀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러시면 전혀 그 없으실 거예요. 어머니의 그 희생 정신은 예. 아마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세계 1위가 아닐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또 우리 김영태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 정말 시간 빨리 갑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오늘은 그 두통과 턱관절 그리고 여행의 이 그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팁을 들었고요. 자 시간 한 1, 2분 남았는데요. 예. 이제 여행 휴가철입니다. 예. 휴가를 앞선 분들한테 마지막 팁 한번 주시고 오늘 시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로 스트레스. 여행은 즐거운 것 때문에 즐겁게 오시고 다툴 일 있으면 다투지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두 번째 저희가 간단한 약 먹는 것보다 스트레칭 엑서사이즈 꾸준히 해주시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최소한 뭐 급하게 뭐 병원을 다녀야 될 일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가시기 전에 꼭 김영태 박사님을 꼭 내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건강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또 휴가철 또 휴가 있으세요? 저는 아직 마땅히 갔다 온 데가 없어서 네. 근데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막 애들 다 데리고 4, 5일 다니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옛말에 뭐 우리가 이제 복음 방송이지만 예. 스님이 자기 머리를 못 갖는다 예.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예. 우리 박사님께서 스스로 만약에 여행 가기 위해서 예. 준비하셔야 하는 것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죠. 앞으로 저도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저도 그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네. 자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김영태 박사님 연락처 밑에 나오고 있죠. 네. 위치는 올림픽가의 예, 올림픽이랑 멜로길에 멜로길 예. 그리고 이 전화번호 전화 주시면은 요즘에 좀 바쁘십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 중에서 정말 해피하게 돼가지고 우리 박사님한테 선물 주시러 갔던 참외 갖고 가신 분들도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꼭 연락을 하고 방문하면 좋겠네요. 자 오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가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좋은 정보, 건강한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해피 나잇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